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몸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작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상대방이 차갑게 굴어도 그냥 넘겼습니다. 바쁜 척하며 다른데 눈을 돌렸고 친구도 많았고 갈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병들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직장도 없어지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건 딱 하나, 배우자입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대해주면 하루가 밝고 무뚝뚝하게 나오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의 기분 따위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눈치를 봅니다. 눈치를 본다는 걸 스스로도 알면서 멈추질 못합니다. 이게 황혼의 외로움이 만들어내는 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더 심하게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대부분 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일이 없어지면 관계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의존이 너무 강해지면 배우자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걸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많이 하려 합니다. 배우자가 귀찮아하는 게 느껴져도 멈추지 못합니다. 또는 반대로 토라집니다. 관심을 주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말을 끊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 연결되고 싶다는 욕구가 너무 강해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방식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달라진 상대가 낯설고 부담스럽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살더니 이제 와서 왜 이러나 싶고 귀찮다는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표현하면 상처가 되고 표현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자리를 잡습니다. 서로 외로운데 서로에게 기대는 방식이 맞지 않아서 더 외로워지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심리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관심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존재 확인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흔들립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자식들에게도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을 배우자의 사랑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나를 좋아해주면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결코 약한 사람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살면서 누구보다 강하게 살아온 분들도 이 시기가 되면 똑같이 흔들립니다. 오히려 강하게 살아온 분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약한 모습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감정이 낯설고 스스로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나 싶어서 자책도 합니다. 그 자책이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심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본능이 더 강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구걸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얻으려 하면 상대방은 의무감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주는 사랑은 받는 사람도 공허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외롭다는 말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외롭다고 하면 패배자 같고 불쌍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부정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짜증이 되기도 하고 지나친 집착이 되기도 합니다. 차라리 나는 지금 외롭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기대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함께 뭔가를 하자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산책을 같이 가자, 오늘 이걸 같이 해보자는 방식이 관심을 달라는 방식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요구는 부담을 만들지만 제안은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함께하게 될 때 그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배우자 외에 다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조금만 달라져도 무너집니다.
작은 모임이든 취미 활동이든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든 배우자 외의 세계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배우자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고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여유롭고 좋아집니다. 황혼의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입니다. 구걸하는 사랑은 두 사람을 다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알고 건강한 방식으로 연결을 시도한다면 이 시간은 오히려 두 사람이 진짜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살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아끼는 법을 배우는 시간, 그게 황혼이 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심리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그 구걸이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괜히 옆에 앉아서 말을 겁니다. 상대방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그 앞을 서성입니다. 대놓고 관심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근처에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귀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상대방은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힌 배우자는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용무도 없는데 밖에 나가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억지로 만들려 합니다. 그걸 눈치챈 쪽은 더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더 달라붙으려 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더 멀어지려 합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없이 벌어집니다.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살면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쪽이 오히려 더 많이 상처를 줍니다. 자신은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눈치를 주고 토라지고 한마디 말에도 섭섭함을 표현하다 보면 배우자는 뭘 해도 눈치가 보이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미안하고 뭔가를 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상태가 오래되면 배우자는 무기력해집니다. 더 이상 잘해보려는 의욕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갈림길에 섭니다. 한쪽은 점점 더 요구하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다칩니다. 다친 사람이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지쳐서 그런 겁니다. 진심으로 차가운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서 감정을 꺼버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두 사람은 서로를 오해하며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왜 이렇게 냉정하냐고 원망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먼저 바꿔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더 집착하는 쪽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바뀌어야 하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달라붙는 쪽이 먼저 힘을 빼야 상대방이 다시 돌아올 공간이 생깁니다. 가까이 당기는 힘만 작용하면 상대방은 반사적으로 밀어냅니다. 잡아당기는 걸 멈춰야 상대방이 스스로 가까이 올 수 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포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끊으면 사이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방이 공간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압박이 없어지면 자발적인 관심이 돌아옵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묘한 이치입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으려 하면 가까워집니다. 힘을 뺀다는 건 관심을 끊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봐주길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적으로 느껴집니다.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배우자도 느낍니다. 배우자가 달라진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갑자기 저러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며칠 몇 주 이어지면 긴장이 풀립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 안도감이 생겨야 비로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납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 과정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쌓인 패턴이 바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구걸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자존감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물러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매일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낮아진 자존감이 배우자에게 인정을 구하는 방향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의 논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배우자가 아무리 잘해줘도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주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오늘은 친절하게 대해줬어도 내일 조금 무뚝뚝하면 다시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이 또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자존감을 스스로 높이는 작업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자존감을 높인다는 게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겼다는 느낌. 이런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단단한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단단함이 생겨야 관계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황혼의 사랑은 젊을 때의 사랑과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열정으로 버텼지만 이 나이에는 이해와 여유로 관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얼마나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편안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의존이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하는 것, 그게 이 시기 관계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이 어떻게 집착을 만들고 그 집착이 어떻게 관계를 망가뜨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황혼의 남녀관계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 바로 침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침묵은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편안한 침묵이고 다른 하나는 닫힌 침묵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멀쩡한 관계를 스스로 망칩니다. 편안한 침묵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굳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침묵은 오랜 시간 함께한 부부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겁니다. 젊은 커플들은 이런 침묵을 아직 만들지 못합니다. 말이 없으면 어색하고 무슨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은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깊은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닫힌 침묵입니다. 닫힌 침묵은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꺼내지 못하고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억누르는 상태입니다. 이 침묵이 쌓이면 관계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얇은 막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벽이 너무 두꺼워져서 어디서부터 허물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닫힌 침묵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경험이 쌓인 경우입니다. 예전에 뭔가를 이야기했는데 무시당하거나 오히려 싸움으로 번진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입을 닫습니다. 안 말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현명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싸움을 피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관계를 서서히 얼려가는 방식입니다. 닫힌 침묵 속에 가장 많이 숨어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외롭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당신이 보고 싶다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몸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리움이 생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 오래된 부부들이 말하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많이 겪는 감정입니다. 이 닫힌 침묵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침묵을 말로 열려고 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갑자기 우리 대화 좀 해요 하고 앉으면 상대방은 긴장하거나 방어적이 됩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불안한 겁니다. 오랜 침묵 이후에 갑작스러운 대화 시도는 오히려 어색함과 갈등을 만들기 쉽습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일상의 공유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거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아무것도 아닌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연결의 통로를 조금씩 넓힙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짧게 대답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길게 이어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작은 것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통로가 넓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따지거나 확인하려는 태도로 말을 걸면 상대방은 긴장합니다. 하지만 그냥 편하게 기대 없이 말을 건네면 상대방도 편하게 받아들입니다. 기대가 없을 때 오히려 더 많이 돌아옵니다. 이게 관계에서 참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친목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또 있습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역할 갈등입니다. 은퇴 이후에 남편이 집에 있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평생 집을 지켜온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공간과 자기 시간이 있었는데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그 공간이 침범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는데 아내는 오히려 답답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게 애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과 습관의 문제입니다. 수십 년간 형성된 각자의 생활 리듬이 있는데 그게 충돌하는 겁니다. 이걸 서로에 대한 거부감으로 오해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느끼고 아내는 남편이 너무 의존적이라고 느낍니다. 사실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같이 살아도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이 동의해야 합니다. 남편은 집 밖에서 자기만의 활동을 찾아야 하고 아내도 혼자만의 시간을 당당하게 가져야 합니다. 이게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의 충전이 되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아집니다. 항상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시간이 있어야 만나는 시간이 반갑고 즐겁습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편안함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고 자동으로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길수록 굳어진 패턴 때문에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이 어떤 침묵인지 알아채는 것, 말보다 태도를 먼저 다듬는 것,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시기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해봐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외로움, 집착, 침묵,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날카롭게 상처를 주는 것, 바로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한 말이 시간이 지나면 잊혔는데 이 나이에는 한 번 뱉은 말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력은 떨어진다고 하지만 상처받은 말은 신기하게도 또렷하게 기억됩니다. 그 말이 쌓이면 관계의 바닥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상처의 말은 대단한 욕설이 아닙니다. 아주 일상적인 말투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못해요. 맨날 그렇지. 당신은 원래 그래.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고 못 박아버립니다.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으면 사람은 정말로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말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형성된 것들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그게 반복되면서 지적이 비판이 되고 비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태도가 됩니다. 그 태도가 굳어지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자동으로 잘못된 부분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좋은 점은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점만 보는 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특히 남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그 방식이 가정에서도 작동합니다. 배우자의 행동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걸 지적하고 고치려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배우자는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개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 집이 직장처럼 느껴지고 배우자는 지속적인 평가를 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분들도 다른 방식으로 말에 상처를 줍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돌려서 이야기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표정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배우자에게는 훨씬 더 불편합니다. 직접 말하면 반응이라도 할 수 있는데 돌려서 표현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계속 눈치를 봐야 하고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불확실한 긴장감이 오래되면 남성들은 아예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말의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 감정을 푸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 습관으로 만들어도 뱉는 말의 질이 달라집니다. 모든 말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의 절반만 줄여도 관계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의식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칭찬이냐고 하십니다. 오글거린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칭찬이 관계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이상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사람은 그 방향으로 더 움직이게 됩니다. 밥이 맛있다는 말 한마디가 배우자로 하여금 더 정성껏 밥을 차리고 싶게 만듭니다. 오늘 뭔가 좋아 보인다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꿉니다. 이게 거짓말이나 아부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발견한 좋은 점을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마운 건 알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말로 듣지 않으면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직접 들었을 때와 아닐 때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감정의 응어리를 조금 녹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이 그렇습니다. 말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말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래된 부부는 오래된 상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들었던 말,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선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현재의 관계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지금 배우자가 잘 대해줘도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믿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 두려움이 현재를 망칩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야 한다는 말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때로는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용서입니다. 과거의 말을 지금도 붙잡고 있으면 그 무게를 지금의 내가 지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받은 사람만 계속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그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놓는 건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말의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상처 주는 말을 하나 줄이고 고마운 말을 하나 늘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루가 모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쌓여서 관계를 망쳤다면 말 한마디가 쌓여서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방향을 선택하는 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황혼의 외로움과 집착, 침묵과 공간 그리고 말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시니어 남녀관계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 이 나이에 진짜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관계를 사이가 좋은 것, 싸우지 않는 것, 항상 다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관계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것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완벽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함께 있기로 선택하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상대방의 나쁜 면도 다 압니다. 단점도 알고 한계도 알고 실망스러운 부분도 압니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옆에 있기로 하는 것, 그게 황혼의 사랑이 가진 진짜 무게입니다. 이건 어떤 로맨스보다 깊은 형태의 연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처럼 느낍니다. 선택이 아니라 관성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관성으로 함께하는 관계는 감사함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선택으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오늘도 이 사람 옆에 있기로 했다는 자각이 생기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자각이 왜 중요하냐면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존재에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존재에게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옆에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옆에 있다는 사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사실, 저녁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다행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감각이 살아있는 부부는 관계의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자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실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변의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줄 걸, 그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몰랐다는 말들입니다. 이 깨달음을 잃고 나서 얻지 말고 있을 때 얻어야 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부부들이 오래되면 새로운 걸 같이 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이미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이 없으면 관계는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험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동네를 같이 걷는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는 것, 예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같이 들어보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에 새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게 오늘의 기억이 됩니다. 오래된 부부들이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건 공유할 새로운 이야기가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면 관계도 과거에 멈춥니다. 오늘도 함께 뭔가를 경험하고 그게 내일의 추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구조가 살아있는 부부는 함께할 이유가 계속 생깁니다. 관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체적인 연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에게 중요한 연결의 언어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 지나가다가 가볍게 안아주는 것. 이런 작은 접촉들이 말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온기를 전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이런 접촉을 오글거린다고 피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그런 표현 없이 살아온 경우에는 갑자기 하기가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색하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반복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접촉 하나가 오랫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 전달합니다. 표현이 서툰 분들일수록 이 방법이 더 유효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용기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용기,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자존심을 잠깐 내려놓는 용기,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바꾸냐고 하십니다. 이제 얼마나 살겠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오래된 불만을 하루만 내려놓는 것, 상대방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서 마음속으로라도 인정하는 것. 이 작은 것들이 관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거대한 변화는 항상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 선택이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두 사람 사이가 달라져 있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젊을 때 미처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사람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함께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대방을 진짜로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황혼은 인생에서 가장 외로운 계절이 될 수도 있고 가장 따뜻한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